맥도날드, 스타벅스, 본들렌스. 뭐 이게 이 기업의 특징이 뭡니까? 이번에 이 소비 기업, 부진하는 거, 소비 네, 부진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가격에 의존하는 그런 음.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의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이걸 왜 했냐? 아침에 맥도날드 앱을 보여주면서 본인은 가격을 가격을 다 주고 먹었다. 아, 뭐 나 진짜, 이런. 아니, 나는 진짜 지금까지 계속 그냥 돈 다 내고 먹었는데, 네, 아니, 앱에 전부 다 할인이에요. 30%, 뭐 40%, 네, 반은 건 반값. 그거 다 드신 거야. 다른 분들은. 나만 네. 그냥 돈 다 내고 먹은 거예요. 너무 억울해갖고 보여드린 거죠. 아, 진짜. 그래서 이제 뭐 그 맥도날드도 그렇고 뭐 버거킹도 앱 들어가면은 이제 쿠폰, 할인 쿠폰이 똑같겠죠. 예, 매달 뭐 똑같겠죠. 제공되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기업에 앞으로는 가격 올리고 뒤로는 이제 프로모션하고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그 성장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자면 이 기업들이 결국엔 이제 최근에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겪는데 네. 특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가격에 의존하는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품기업 특히 이제 가격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뭐 매출이 늘 때, 볼륨, 즉, 전체 거래량이 제품에 대한 거래량이 늘었는지, 그게 숫자가 늘었는지, 아니면 수가 늘었는지, 아니면 가격을 올렸는지, 가격 주도의 성장인지, 거래가 는 거에 대한 성장인지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그 매출이 증가할 때, 이 마진 확대 전략을 쓰면 가격을 올려가지고 매출이 올라오는 회사가 그 네. 처음에 그러면은 흐름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음,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럼 이게 매출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가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음, 마진도 이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다고 뭐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멀티플도 최고 배수를 줍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요. 그 앞전에 이 기업들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어요. 멀티플이 비쌀 정도로 올라갔죠. 그 특히 이제 그 PR 멀티플 같은 경우는 현재의 펀더멘탈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반영시킵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뭐 추정치 수정한 부분까지 다 이제 반영을 해서 높게 배수를 주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은 가격 상승 사이클에 있어서 펀드멘탈이 가속화되고 기업도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좋은 구간에서는 기록해요. 계속 그런 음, 흐름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이 가격을 올리는 그 어떤 성장은 그러니까 볼륨 중심의 성장보다는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가격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비즈니스 차원에서 보면은 가격 레버를 당기는 건 되게 위험한 게임입니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 과거 그 몇 년 전에 코로나 이후로 인플레이션 충격 때문에 마진 확대로 이익을 한참 냈다가 이 한계를 벗어나면서 이제 위험이 발생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패스트푸드 가격이 2019년 수준보다 이번 3월 달에 33%가 올라갔대요. 엄청 많이 음, 오른 거잖아요. 33%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에, 이게 이렇게 올랐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조정한 그 소비자의 소득은 증가세가 미미하죠. 인플레이션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속도보다 뭐 조금 높거나 뭐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소비자가의 가격 결정에 대한 이제 반발이 생깁니다. 그 반발이 생겨서 이 반발 때문에 매출에 대한 방어력이 생기지 않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이제 ROIC가 확대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쟤를 노리면은 경쟁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매출이 안 늘어나고 가격만 올라간 데는 신규 진입자가 생기고 기존 진입자도 경쟁을 심화시키는 거예요. 서로 이제 아, 그 경쟁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마진하고 ROIC 균형을 이제 맞춰야 된다는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생겨서 이제 고리가 약해지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흐름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 맥도날드 같은 경우가 그 인플레이션 그 가격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을 계속 높이면서 4년간 EPS가 56%가 올라갔어요. EPS 성장이 56%나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10년 내 최고 마진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티플도 20년 평균을 상회하는 상당히 높은 멀티플을 받게 된 거죠. 멀티플을 높게 받게 되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됐냐? 가격 경쟁력이 없는 지점에 도달해서 이걸 다시 리셋 시켜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기간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볼륨이 감소한 거죠. 매출이 그 거래가 양이 떨어진 겁니다. Q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프로모션을 막 합니다. 음, 네, 프로모션을 막 하면서 그 총 마진하고 영업 마진까지 막 압박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살려야 되니까 막 프로모션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격은 이제 높여놓고 뒤로 프로모션을 통해서 뭔가 막 하는 거죠. 그게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고 이 부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길게 오래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통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경영진은 알면서도 이거를 어디로 돌리냐? 소비자가 안 온다. 경제가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좀 어렵고, 이런 구조가, 아, 대형 제약사의 제네릭 쪽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게. 가격, 요런 부분이 똑같은 구조로 돼가지고 다 망했어요. 어, 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정리를 하자면, 이 가격 주도의 성장이 일어날 때는 이게 대박처럼 보입니다. 되게 막 계속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볼륨이 주도하는 성장보다 더 위험한 성장이기 때문에 반전될 위험이 상당히 커요. 대부분 반전이 됩니다.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부 뭐 예외 없는 것도 있긴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가치 제한 대비해서 가격의 격차가 이렇게 나면은 볼륨이 줄어들고 프로모션을 하게 돼서 가격을 재설정하게 되고 그러면 마진 압박을 받고 그럼 기업의 펀드멘탈이 어려워집니다. 그런 음, 거를 계속 분기별이 아니라 단연간 이걸 해서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이거는 기업의 어떤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사회적인 현상이나 어떤 다른 부분을 봐야 이 기업이 왜 안 되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몇 년은 다들 걸린다는 거 봐야 됩니다.